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회사가 삼성전자죠.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는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서 좀 접근하기가 힘들었는데 액면 분할하고 나서 좀 착한 가격이 된 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 주식이 된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한국에서 제일 좋은 회사고 익숙한 회사고 또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순하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초보 분들을 위해서 마침 또 오늘 삼성전자 분기 보고서가 나왔고요. 1분기. 그래서 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삼성전자가 도대체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뭐 하는 회사인지 정도는 간단하게라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오늘 나온 삼성전자의 1분기 분기 보고서인데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도 처음에 좀 대략적인 거를 파악할 때는 이 보고서를 보시면 됩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한번 이걸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의 내용을 클릭해서 먼저 보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대충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일단 큰 분류를 먼저 해놨습니다. 일단 C 부문이라고 해서 이거는 가전제품이죠. TV, 모니터, 냉장고 같은 거. 그리고 IM 부문은 이제 핸드폰, 그리고 컴퓨터죠. 대부분은 이제 핸드폰이 차지하겠죠, 요즘에는. 그리고 DS 부문은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으로 나눠지고요. 또 이제 하만 부분이라고 해서 이거는 스피커라든지 음향장치,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서 쓰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마트폰 먼저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근데 일단 올해 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네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 14.1억대에서 올해는 10.9억대까지 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도 타격이 많겠죠. 스마트폰이 삼성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 1위입니다. 17.2%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 스마트폰은 갤럭시 시리즈죠.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어떤 걸까요? 한국에서는 볼 것도 없이 갤럭시 S 시리즈가 가장 많이 팔리죠. 대표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이 노트죠. 그렇게 갤럭시 S랑 노트가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갤럭시 S는 순위 안에도 못 들고요. 갤럭시 A 시리즈가 가장 많이 팔립니다. 여기 2019년 스마트폰 판매량 순인데요. 이거는 회사별로가 아니고 모델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2위는 아이폰이 차지하고 있고요. 3, 4, 5위는 갤럭시 A 시리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주로 사는 갤럭시 S 시리즈는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죠. 가장 좋은 모델인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것은 갤럭시 A 시리즈입니다. 갤럭시 A 시리즈는 중저가형이죠. 한국에서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한국에서 스마트폰이 1년에 한 1000만 대 정도 팔릴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팔리는 게 1년에 한 10억대가 넘으니까 한국 시장은 아주 좀 미미한 부분이죠. 그래서 갤럭시 S보다는 갤럭시 A가 얼마나 더 잘 팔리는가가 중요한 거죠. 일단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시장은 좀 성적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갤럭시 시리즈가 한때는 잘 나갔는데 요즘에는 중국 자체 스마트폰이 워낙 좀 가격이 싸고 또 좋게 나와가지고 화웨이나 샤오미, 오포 같은 회사가 스마트폰을 이제 열심히 만들면서 중국에서 점유율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점유율 1위를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71개국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대만 이런 주요 나라들에서 삼성전자가 많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동남아나 인도 같은 곳 많은 곳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이제 아이폰한테 좀 안되죠. S 시리즈가 잘 팔리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이폰이 프리미엄 시장은 꽉 잡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중저가에서 좀 잘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는 게 문제입니다. 중국의 화웨이나 오포, 비보 같은 업체들이 좀 이제 저가로 가성비를 내세워서 중저가 모델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 나라 같은 곳에는
가성비가 좋은 중국 폰이 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점점. 삼성전자가 이제 중국 제품들에게 점유율을 뺏기지 않으려면은 뭐 가격이나 성능 같은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삼성페이 같은 좀 사용자 경험, 뭐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을 강화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중국 폰으로 쉽게 갈아탈 수 없도록 뭐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갤럭시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뭐 애국심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또 아이폰이나 이런 걸로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삼성페이 같은 좀 이렇게 편리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으로 갈아타면은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뭐 동남아나 뭐 인도 그런 다른 시장에서도 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기반을 삼성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은 그래도 점유율을 좀 유지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뭐 폴더블 폰 같은 거 갤럭시 Z 플립이나 이런 거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내놓으면서 경쟁력을 키워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삼성전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부분입니다. 반도체는 뭐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랑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이 되죠. 그 중에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D램이랑 낸드 플래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D램이 주요 제품이고요. 전 세계 점유율 한 4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1위 기업이죠. SK 하이닉스가 2위죠. 메모리 반도체는 정말 곳곳에 쓰이죠. 일단 요즘에는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서버 수요가 가장 크죠. 아무래도 이제 점점 온라인화가 되어 가면서 모든 거를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뭐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뭐 한국으로 치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점점 더 처리해야 될, 또 저장해야 될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D램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는 당연히 엄청난 수혜를 입게 되겠죠. 뭐 서버 외에도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그리고 요즘에는 뭐 스마트 TV나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를 또 저장해야 되는 모든 곳에 D램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활용될 곳은 무궁무진하고 아주 미래가 밝은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반도체 중에 중요한 게 이제 파운드리 부분이 있는데요. 파운드리는 다른 회사에서 설계한 거를 여기서 생산해주는 그런 사업을 파운드리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뭐 애플이나 퀄컴, 엔비디아 같은 그런 회사에서 설계를 주면은 파운드리 회사에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대로. 이거는 이제 대만에 있는 TSMC라는 회사가 50% 넘는 점유율을 가진 압도적인 1위 기업이고요. 삼성전자는 좀 후발주자로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격차는 아주 크죠. 최근에 그래도 뭐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회사로부터 수주를 어느 정도는 좀 받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미래 먹거리로 잘 키워봐야 되겠죠.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직접 이제 설계를 해서 만드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미지 센서라든지 아니면 AP 칩 같은 거 이런 것도 삼성 자체적으로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부분도 아주 삼성전자가 잘하는 부분이죠. 요즘에 이제 OLED, LED 부분은 좀 소형 시장과 대형 시장이 있는데요. 소형 시장은 삼성전자에서 아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은 LG죠. 스마트폰 패널 점유율이 거의 뭐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디스플레이 반을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고요. 뭐 애플이나 이런 데도 이제 삼성전자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이제 위협이 되는 부분은 중국 업체죠. 중국 BOE 같은 그런 디스플레이 회사가 한국 기술자들을 좀 잘 빼내가 가지고 따라잡는 그런 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리고 뭐 TV 같은 가전제품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TV도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문이 이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중요하겠죠. 일단 반도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반도체가 영업이익에서 61%가 넘습니다. 뭐 매출액으로 따지면은 사실 핸드폰 쪽이 더 높은데요.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핸드폰 같은 IM 부문이 40%가 넘고요. 이거 두 개 합치면은 100%가 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적자 나는 부분이 있죠.
적자, 디스플레이 부분이 지금 좀 적자가 났고요. 4.4% 적자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만 부분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전제품 같은 거는, TV 같은 거는 영업이익의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삼성전자를 현재 먹여 살리고 있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와 스마트폰이죠. 거기서 대부분의 영업이익이랑 매출이 나오고요. 뭐 메모리 반도체 전체 1등, 전 세계 1등이고 스마트폰도 전 세계 1등입니다. 또 TV 부문,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는 모든 게 또 중국이 리스크 요인이죠. 반도체도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중국에서 뭐 D램이나 낸드 같은 거를 열심히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격차는 크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리스크 요인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부문도 중국 업체에서 계속 따라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국가적으로 그런 걸 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따라잡히면은 충분한 삼성전자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걸로는 역시나 지금 잘 하고 있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또 가장 성장할 확률이 높죠. 데이터 수요가 점점 높아지면서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부분, 지금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은 뭐 충분히 기술 경쟁력에서는 TSMC랑 한번 붙어볼 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뺏어와서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만 부문도 이제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고 전기차가 되면은 또 자동차에 필요한 뭐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잘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뭐 전혀 도움이 안 됐을 정보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또 다음에는 또 다른 기업도 한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